자, 지금 민주당은요, 한 목소리로 검찰 이 소환 통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요, 맞불을 놓았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라는 것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위험이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급만 됐지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이게 만약에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당론으로까지 채택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하는 말대로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총회도 좀 이성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특검까지 추진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이거는 여론에 의해서 오히려 큰 철퇴를 맞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발언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혹시 그 자유 발언을 따로 안 하셨을까요? 네. 이거 나중에 대변인한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는 좀 안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듣고 우리 대변인한테 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지난달 31일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어요. 특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자. 필요하면 나도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 그렇죠. 민주당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이미 시효가 도과한 건 아닌지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비대위 체계에 있을 때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아주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보도로 인해서 뭔가 이 공소장에 50건 이상이 범죄 일람표에 담겨 있는 그 일자에 1인 매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매를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이거 과연 지금의 검찰에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 역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검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일관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에 네. 아마 주고받기식의 특검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으로 이 맞불을 놓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먼지 털듯 털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먼지 털듯 털었잖아요.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물귀신 작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비공개 회의였지만 본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 보면 쌍특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밀어붙이기는 가능하겠죠. 어허. 게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서로 친명계가 되고자 이제 줄서기 경쟁, 충성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아하. 아마 오늘 의원총회 해도 더 강경한 얘기들만 막 첨첨삼중으로 나올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 채택하면은 일단은 달려가겠지만은 네.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방금 이제 저희 화면에서 보셨듯이 문재인 정부 검찰 하에서 2년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수사를 했고요. 네. 또 지금 녹취록이라고 해서 공개된 것들도 이미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투자했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한 핵심 증거는 못 가지고 오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작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소환 조사 받는 거는 그냥 예고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귀신 작전 카드는 향후를 대비해서 좀 쌓아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하. 지금 이런 카드들 다 써버리시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본격적인 의혹 수사들 6가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경의 수사 결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세게 나오면 나중엔 더 얼마나 세게 나오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카드가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민주당은요 김건희 특검법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때의 발언을 지금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 20일 주가 조작 이모 씨와는 절연하였다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제 처가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했던 발언이 저게 허위 발언이다라고 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오늘 이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잠시 후입니다. 지금 오후 1시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셈인데 네. 허위 발언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최근에 지금 내일 출석하는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허위 발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를 삼겠다는 건데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발언은 2가지로 추격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부인은 위탁 매매를 했다. 1인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지시를 해서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라 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맡겨놨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녹취록이 최근 공판장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5월 이후에는 사실상 손해를 봐서 절연했다라고 하지만 절연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적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오자 이 부분은 선거 국면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아까
천 의원님이 걱정하셨어요.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 때는 어떤 카드를 내밀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내밀 카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카드예요.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고소 고발을 해봤자 5년 후에나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예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적당히 하셔야 되는 게 전부 다 정치적인 수사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돼서도 이거 정치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수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처음 소환 통보 받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한테 뭐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너무 많은 무리수를 저는 두시는 것 같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도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이야 아직까지 뭔가 뚜껑이 열린 게 없으니까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얘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진짜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서 소위 말하는 이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나오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이건 정치적인 음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하루 이틀 진행된 건 아니기는 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간 끌고 오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윤곽을 갖고 이 수사를 하는 거냐. 민주당 측에서는 반문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검찰로서는 이 공소유지, 도이치모터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것인지 사실상 법리상으로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